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올해 미국 FDA 승인 국내 신약은 역류성 식도염이냐 항암제냐 오해 나온 이제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 항서제약이 이제 홍콩 상장 신청서 제출했다는 소식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기사가 이제 머니투데이 발로 이제 여러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작년도 8월 달에 이제 유한양행의 레라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허가를 항암제에서는 처음 받았고, 올해도 이제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한국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강력하게 이제 후보로 지금 선정되고 있는 게 HLB의 리보세라닉과 HK 이노엔의 이 KCAP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기사 한번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그래서 HK 이노엔의 이 약물 KCAP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국내 포함해서 48국에 지금 진출돼 있죠. 그래서 이 판권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종군당에서 있다가 이제 이 부분들이 빠지면서 종군당 실적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이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 KCAP 출시 시점이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 관련되는 부분은 삼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이제 임상을 시작했고, 미국 임상 파트너는 브레인트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비미란성 식도염, 미란성 식도염. 그러니까 미란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헐어가지고 막 허물허물해진 상태를 미란성이라고 하거든요.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비미란성 식도염의 3상이 지난해 4월 환자 투여가 일단 종료되어서 작년도부터 이제 HK 이노엔의 이 KCAP 관련되는 부분들 이제 환자 투여는 끝났기 때문에 데이터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임상 종료 예정이었기 때문에 올해 FDA 이제 승인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는 쪽이 또 이제 HK 이노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의 리보세라님 또 이제 재도전 중이죠. 작년도에 가장 이제 기대가 상반기에는 높았던 게 리보세라님이었는데, 5월달에 이제 CR레터를 맞고 홀드된 상태에서 7월달에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강력하게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권고를 받아서 이제 9월달에 서류를 재제출했고요. 10월달에 이제 재제출했던 부분들을 억셉턴스 레터를 통해서 클래스 2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말, 9월 말 이제 10월 달에 진행되었던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11월 달에 NAI로 보완할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받으면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제조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정만 이제 마지막 이제 허들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작년 5월달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약의 어떤 효능이라든지 안전성, 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FDA의 어떤 미팅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전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된 OS 값 23.8개월과 더불어서 이 공정상의 한경적인 이런 부분들의 문제만 이제 적격 형태로 이제 뜨기만 하면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이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7월 달에 이제 FDA와 이제 CR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협의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는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추가로 별도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없다는 말 자체는 이제 이 홀드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리스판서 이제 리뷰 관련되는 부분을 액션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는 상태이다.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재신청을
강력히 이제 권고를 받았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적받은 부분들은 이제 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들은 당연히 그 검사관들이 가면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항서제약도 이제 사람도 이제 새로 들였고 이제 이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우시바이오로직스에서 FDA CMC 관련해서 20년 이상의 경력자 이제 부사장도 영입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이제 완료를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종 이제 CMC 관련되는 뉴스가 이제 어떻게 뜨는지를 기다려야 되고 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달이 1월 달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 했는데요. 제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조금씩 상승 흐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리보세라니까 캄리리주맘, HLB에 이제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흐름들을 계속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연초에 HLB 제도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과가 이제 3월달, 꼭 3월달이 아니래도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FDA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부분만 무난하게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이제 기사 하나 좀 소개해 드리면요. 항서제약이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홍콩에 이제 2차 상장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뒤로는 이제 주가가 좀 빠지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가도 항서제약도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서제약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을 한번 좀 보면요. 항서제약이 이게 1월 6일자 이제 해외 기사들을 제가 구글로 번역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상장하기 위해서 이제 상장 사업 설명서를 이제 제출했다는 겁니다. 홍콩 이제 정권거래소 상장 준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출했다는 어떤 내용이고요. 이분이 이제 항서제약의 순바오양 회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195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진양곤 회장이 1966년생이니까 한 8살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1년도 이전에 이제 좀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21년도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항서제약이 이 100조도 이제 넘어가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가 이후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에 영향을 줬던 게 이제 중국에서 이 의료보험 관련되는 부분 적용해서 약가를 거의 90% 이상 낮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약가 인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국내에도 이제 이런 이제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국내 제약사라든지 바이오텍들이 신약 개발을 해서 해외 뭐 미국이나 유럽에 도전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듯이 중국도 이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순파오양의 복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국내에 왔던 이제 부사장을 영입하면서 해외 진출 할로, 그 다음에 혁신신약 쪽에서 이제 이런 면역항암제뿐만 아니라 ADC, 뭐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중국보다 약가가 10배 이상 높은 해외 시장을 뚫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제 뭐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뭐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이 이게 덧보잡 회사가 아니라 이 순파영과 이제 부인이 이분이 이제 홍콩에 상장돼 있는 한 소약품의 종후이안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따님이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은 딸이 또 이제 경영 일선에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뭐 화학교사였다가 학이니까 제약하고 좀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부부를 하면 중국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1위고요. 중국 전체에서는 4위 정도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세계 랭킹도 보면 한 35위 정도로 할 정도로 대단한 이제 포지션에 있다. 재산
형태로 보게 되면. 그리고 항서제약이 이제 홍콩에 재상장하는 것은 자금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 진출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R&D 쪽에 자금이 꾸준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이제 베이징사가 그 상해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잖아요. 세 군데 상장돼 있으면서 자금도 원활하게 하면서 R&D를 계속하는 것들을 항서제약도 이제 참조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제 그 홍콩 주식하고 그 중국 본토에 있는 주식 간의 어떤 차이 때문에 좀 불확실 때문에 좀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 하락갭을 메꾸면서 거래량은 작았습니다만 의미 있는 어떤 위치까지 올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 이제 테라피틱스죠. 테라피틱스는 박스권을 넘어갔고 어제도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13,000원대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좀 더 강한 흐름, 그러니까 13,000원이 깨지지 않는 것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 어떤 지지가 나오든지 아니면 계속 그냥 올라가 버리든지 요런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테라피틱스가 강하고 제약도 강하고 하면 HLB 이 세 종목들이 이제 연속하게 되면 후속으로 이제 따라오는 생명과학이라든지 글로벌도 이제 강세를 하면서 이제 순환매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흐름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HLB 중심으로 흐름이 있을 때 테라피틱스도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윗단에서 강보합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나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HLB와 거의 동행하는 제약은 오늘 강보합권인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25,297원인데 이 가격을 지금 깨진 않는 흐름. 근데 거래량 자체는 좀 더 이제 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태깅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상단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의 태깅으로 견조한 흐름으로 양봉 흐름들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파 위에 어제 태깅, 오늘도 태깅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이제 상단선을 지지선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강하기 위해서는 제가 거래량 유입이 들어와야 신뢰도가 더 좋아지게 되고, 이런 거래량이 증가가 이제 신규 유입과 하나 더 더불어서 보면 기존의 공매도가 이제 커버링으로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이제 강한 속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량만 HLB 기준으로 200만 주 이상, 몽통 중심의 5% 이상 양봉을 추가적으로 하나만 낸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강한 흐름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